냈다가 침을 꿀꺽 삼키는 품이 뱃속에서 뒤끓는 감정을 억누르는 모양이었다. 한 선생은 요새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내 눈에 틀림은 없습니다. 30년을 두고 사람을 상대해 왔으니 사람 보는 눈에 어김이 없죠. 오히려 걱정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교장은 한빈을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담배를 끄고 10손가락을 책상 위에서 어기 채우면서 입을 열었다. 요즘 한 선생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무사태평인지 태만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개인적으로 걱정이 있는가 해서 묻는 길입니다. 그러한 걱정이라도 있어서 그렇다면 동정할 여지도 있겠지만 교장은 끝을 흐리면서 한빈을 쏘아보았다. 동정. 그렇죠. 동정이 없었다면 한 선생은 이미 이 학교를 떠났어야지요. 좋도록 하시죠. 한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글쎄요, 그저 그렇고 그렇죠. 그렇고 그렇다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교육이라는 게 돛박으로 쌀을 나눠주듯이 지식을 뿌리면 되는 줄 아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그런 건 사소한 문제죠. 우선 교육자는 학생의 사표가 돼서 인격적으로 감화를 시켜야 하고 만사의 모범을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의 일거일동을 보면 정반대 거더녀. 비근한 예로 학생들 머리를 까가라 하잖소. 그런데 한 선생의 머리는 어느 때고 삼왕시대에 깎았는지 쑥박 같지 않소? 납부금을 독려해라 하면 납부금을 학교에서 내라고 하니 내두려무나 이쯤 말해둔다죠. 그러니 유독 한 선생 반만은 30%도 안 내거든요. 납부금을 독려하는 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이행할 납세 의무의 관념을 기르는 것이요. 이걸 한 선생은 모르시오. 알고는 있습니다. 또 입맛을 다시고 창밖에 내다보면서 한빈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한 선생은 전 학교에 계실 땐 전국적으로 모범 교원이라기에 내가 얘를 두터이 해서 모셔오지 않았소? 그랬다고 해서 그걸 기화로 할 일을 안 하고 더구나 아나무인 행세를 해서야 되겠소? 아나무인이라니요. 도대체 선생이 이 학교의 규칙을 한 가지라도 염두에 둔 일이 있소? 교장이 좌 하면 우로 달아나고 우하면 자로 달아나지 않았소? 가까운 예로 담뱃불에 대해서 그렇게도 주의하는데 당장 교장 앞에서 마룻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비비지 않았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학생이 교가를 합창할 땐 선생님들도 함께 하기로 돼 있는데 유독 한 선생만은 입을 닫히고 있지 않았소? 도대체 한 번이나 교가를 같이 부른 일이 있소? 교가를 알기나 아시오? 사사건건 그 모양이란 말이오. 하고 보니 선생은 지극히 임무에 불충실할 뿐더러 학교에 대해서 파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은 교육자로선 마땅치 않습니다.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서도 마땅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할 거야 있소? 천만에요. 선생도 목석이 아닌 이상 무슨 감정이나 판단력이 있을 게 아니오? 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한마디도 대꾸가 없소?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러시오. 꼭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인, 간에서 두 듣기만 하고 대답 안 하는 건 모욕인데 항차 못생겨도 상관 아니오. 솔직히 말해보시오. 솔직히 말하지요. 선생님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나서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맹세하기를 기대하. 실 겁니다. 과연 선생님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구절절이 대대합니다. 말을 맺고 나서 한빈은 천천히 일어섰다. 교장은 책상을 치며 튀어 일어났다. 이놈 적반하장, 두 유분수지. 썩 물러가라. 한빈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성냥을 켜면서 교장실 문을 발길로 열고 나왔다.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디자 개화장을 짚고 스프링코트를 입은 사나이와 부딪혔다. 서무 주임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층층대를 올라 교무실에 돌아와서 나머지 담배를 다 피우고 자기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교무주임이 달려와서 둘째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교장이 알면 큰일 날 테니 빨리 들어가라고 한다. 큰일. 이 학교에는 큰일 투성이구먼요. 농담은 이따 하고 빨리 들어가시오. 교무주임은 달래듯이 가볍게 잔등을 떠밀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나는 이 학교 교원이 아니랍니다. 평소에 농담이 없던 한빈이요. 말하는 표정도 딱딱한지라 교무주임은 한 걸음 물러섰다. 한빈이 책상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귀에다 입을 대고 물었다. 무슨 영문이지요? 차츰 알게 되겠지? 책을 몇 권 가방에 집어넣고 교무실을 나와 마당을 가로질렀다. 한 선생님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사동이 달려오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빨리 오시랍니다. 또 오래. 이사장, 지사장 두 같이 부르시나 봐요. 안 갈 이유도 없어 가방을 든 채 교장실로 향하였다. 어서 오시오. 문을 들어서자 교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까 나가다가 부딪힌 사나이가 뒤로 눕다시피 긴 의자에 기대앉아 넌지시 한빈을 훑어보고 있었다. 어디서 보던 얼굴이다. 한빈이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교장이 소개를 했다. 한 선생 인사하시오. 우리 학교재단 이사장이요 국회의원이신 오광식 선생입니다. 한빈은 시키는 대로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오광식은 긴 의자의 등판에 몸을 기대고 한 팔을 벌린 채 턱을 약간 쳐들었다 내릴 뿐이었다. 얄밉기도 하였지만 보던 얼굴이라는 점에 호기심이 더욱 일어났다. 한빈은 맞은편 안락의자에 기대앉아 물끄러미 오광식을 건너다 보았다. 한빈을 보는 오광식의 표정에는 의아스러운 빛이 있었으나 곧 사라지고 태연자약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선생 때문에 난 골치가 여간 아프지 않소. 그러니까 한빈은 이렇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굳이 떠난다는 걸 잡지는 않겠소마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소? 생각해도 마찬가지지요. 굳이 가야만 하겠소? 굳이 가야 할 것도 없지만 굳이 있어야 할 것도 없지요. 후회는 없겠죠? 없을 겝니다. 옆에서 처음부터 보고만 있던 오광식이 끼어들었다. 한 선생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만두지요. 아까 교장 선생님한테서 얘길 듣고 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붙잡는 연유를 솔직히 말씀드리죠. 실은 이번에 서독에서 시찰단이 오는데 이 학교 실정과 교수 상황도 보이고 또 내가 경영하는 회사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쪽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막대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그런데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걱정하던 터에 소문을 들으니 이 학교에 계신 한 선생이란 분이 아주 능하다기에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런저런 사연을 아직 모르시는가 본데 첫째는 학교를 위해서 또 다음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한번 애써주시오. 공은 절대 모른다고 안 하리다. 필요한 건 한빈이 아니고 독일어구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만 하여튼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도 독일 유학의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독일 유학해선 무엇합니까? 젊을 땐 공연히 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독일 유학했다고 손해될 거야 있습니까? 한빈은 말없이 담배만 빨았다. 말 없는 것을 보고 오광식은 구미가 돈줄로 해석한 모양이었다. 한 선생이 해주실 일이란 딴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학교에서 순전히 독일어 교수하고 그걸 참관시키는 것인데 미리 학생들을 연습시켰다가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한 선생의 안내로 우리 회사를 참관시키는데 이건 학교 재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기재의 원조를 받자는 겁니다. 학교와 그 재단이 이렇게 일치하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설사 성공 못하더라도 믿져야 본전인데 해봐야죠. 한번 해봅시다.
저더러 연극을 하라는 겁니까? 연극이라면 연극이죠. 하지만 인간사에 연극 아닌 것이 있나요? 연극이건 아니건 일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교장 선생 12시에 경찰 국장 만나기로 했는데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같이 타고 갑시다. 한 선생 당장 대답해 달라는 건 아니니 잘 생각해 보시오. 손엔 없을 geb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오광식의 정체가 한빈의 머리에 떠올랐다. 눈앞에 앉아있는 그는 틀림없는 형사였다. 관부 연락선에서 사상이 불순하다고 붙잡아다 몰매를 때리고 석 달이나 유치장에 처박아 두던 그 형사였다. 백발이 늘고 얼굴에 주름진 것이 다를 뿐이다. 오광식이 일어서 가볍게 머리를 숙일랑 말랑하면서 나가려고 했다. 한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승같이 버티고 섰다. 형사 아니요? 오광식은 픽 돌아섰다. 일순 그의 두 눈에서는 불이 번쩍하였다. 한참이나 물끄러미 한빈을 쏘아보고 나서 그렇소. 과거에 경찰에도 좀 있었죠. 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질이었지요. 그땐 그때, 지금은 지금이죠. 정의의 칼이 무섭지 않소? 정의의 칼. 정의의 칼이 녹슨 줄 모르시오. 아니 원래 정의의 칼이란 것이 없을지도 모르지요. 오광식은 큰 기침을 하고 계속했다. 그땐 그것이 필요했고 지금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하거든. 나도 당신을 알아볼 만하오. 어떻소 대결할 결심이신가요? 국회의원과 중학교 교사로는 좀 어렵잖을까요? 교장 선생 갑시다. 개화장을 휘두르며 교장을 앞세우고 나가는 오광식을 한빈은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한빈은 잠을 깼다. 종이 울린다. 일요일이었다. 벽에는 UD 오사변의 폭격으로 죽었다는 이 집주인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마의 주름과 반백 수염은 인생 50의 풍파를 아로새기고 있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다. 소위 교육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우연이요. 몇 해 동안 열심히 하노라 하다가 결국 쫓겨난 것도 우연이다. 전쟁통에 살아난 것도 어찌하다가 산 것이요. 꼭 살려고 마음먹어서 그리 된 것도 아니다. 폭격이나 총알을 피하는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요. 다행히 폭탄이 떨어지는 자리에 없었고 총알이 날아가는 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다. 이 집주인은 공교롭게 폭탄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날아간데 지나지 않았다. 세상은 될 대로 받게 되지 않는데 안다라는 것은 공연한 헛수고다. 도대체